월급날 아침 은행 어플을 켜는 순간의 설렘은 딱 반나절을 넘기지 못합니다. 카드값, 통신비, 학자금 대출, 그리고 각종 공과금이 약속이나 한 듯 줄줄이 빠져나가고 나면 통장에는 마치 누군가 한 입 크게 베어문 사과처럼 초라한 숫자만 남게 되죠. 우리는 분명 한 달 내내 아침 일찍 일어나 만원 지하철에 몸을 싣고 상사의 눈치를 보며 열심히 일했는데 도대체 내 돈은 다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남들은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느니 영끌에서 집을 샀다느니 하는데 나만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은 짙은 불안감이 밀려오는 밤. 혹시 당신도 이런 막막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우리는 흔히 작고 확실한 행복, 이른바 소확행을 찾습니다. 스트레스 받은 날 마시는 5,000원짜리 달콤한 프라푸치노, 피곤한 퇴근길에 무심코 잡아타는 15,000원짜리 택시, 그리고 주말에 보상이라며 주문하는 3만원짜리 배달 음식들. 당장의 기분을 나아지게 만드는 이 작은 소비들은 그 순간만큼은 나를 위로해주는 완벽한 처방전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잔잔한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하죠. 한 달 뒤 카드 명세서에 찍힌 충격적인 숫자를 마주할 때 그 작은 위로들은 다시 거대한 스트레스의 부메랑이 되어 우리의 목을 조여옵니다. 우리는 위로를 샀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일의 불안을 오늘로 앞당겨 쓰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드는 것은 바로 소셜미디어입니다. 인스타그램을 열면 친구들은 고급 호텔에서 호캉스를 즐기고 파인다이닝에서 기념일을 축하하며 새로 뽑은 외제차 핸들 사진을 자랑스럽게 올립니다. 나는 오늘 점심값을 아끼려고 편의점 도시락을 먹었는데 그들과 나의 격차가 마치 영원히 좁힐 수 없는 우주처럼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럴 때면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칩니다.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아껴봤자 티끌인데 그냥 나도 욜로족이나 할까? 하지만 여러분, 화려해 보이는 타인의 하이라이트 장면과 당신의 치열한 비하인드 씬을 비교하지 마세요. 화면 밖의 진실은 아무도 모르는 법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돈을 모아야 할까요?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벼락부자가 되기 위해서일까요? 이제 막 돈 관리를 시작하려는 여러분이 가장 먼저 가져야 할 깨달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돈은 곧 나를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방패라는 사실 말입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당당하게 사표를 던질 수 있는 용기, 사랑하는 가족이 아플 때 병원비 걱정 없이 최고급 치료를 받게 해줄 수 있는 여유,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주저없이 도전할 수 있는 자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통장 잔고를 차곡차곡 쌓아 올려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절약은 궁상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첫걸음은 아주 단순한 공식에서 시작됩니다. 쓰다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남으면 저축해야지라고 다짐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의 통장 잔고는 스스로 알아서 남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즉시 여러분이 목표로 한 저축액을 다른 계좌로 자동이체 시켜버리세요. 마치 그 돈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내 시야에서 완전히 치워버리는 겁니다. 처음 한두 달은 월말이 다가올수록 쪼들리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입니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금세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선저축을 세팅했다면 이제 남은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재테크 고수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기초공사, 바로 통장 쪼개기입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급여 통장, 소비 통장, 그리고 비상금 통장, 이렇게 세 가지로 확실하게 분리하세요. 급여 통장은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정거장 역할만 합니다. 고정 지출과 저축이 빠져나가면 잔고는 영원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내가 순수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쓸 예산만 소비 통장으로 옮겨 담으세요. 체크카드는 오직 이 소비 통장에만 연결해 두는 겁니다.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자연스럽게 소비의 속도를 조절하게 되는 마법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비상금 통장입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 경조사 혹은 가전제품의 고장처럼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한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때 비상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껏 열심히 모아두었던 적금을 깨거나 신용카드 할부의 늪에 다시 빠지게 됩니다. 비상금 통장은 최소 나의 한 달 생활비의 3배 정도를 파킹 통장이나 CMA 계좌에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돈은 여러분의 재무 계획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마음의 에어백입니다. 어떤 돌발 상황이 닥쳐도 내 저축 시스템은 흔들림 없이 굴러간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는 엄청난 안정감이 깃들게 됩니다. 시스템을 갖췄다면 이제 나를 돌아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한 달에 커피값으로 얼마를 쓰고 계신가요? 편의점에서 무심코 집어드는 군것질거리는요? 가계부를 쓰는 것이 너무 귀찮고 부담스럽다면 딱 한 달만 내가 어디에 돈을 썼는지 영수증이나 카드 내역을 꼼꼼히 들여다보세요. 놀랍게도 나를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가치 있는 소비보다는 습관적으로 혹은 스트레스 때문에 의미 없이 새어나가는 돈이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라떼 효과라고 부릅니다. 하루 4, 5천 원의 푼돈이 모여 1년이면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거금이 되죠. 나의 소비 패턴을 명확히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누수되는 돈을 막는 첫 번째 지열 작업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절약이 무조건 숨만 쉬고 돈을 한 푼도 쓰지 말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극단적인 다이어트가 폭식을 부르듯 극단적인 절약은 결국 화병과 보상 심리로 인한 충동 구매를 불러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에는 기꺼이 돈을 쓰되 나에게 별 의미 없는 지출은 과감하게 잘라내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내 삶의 큰 기쁨이라면 그 예산은 넉넉히 남겨두세요. 대신 택시 타는 횟수를 줄이거나 옷을 사는 비용을 양보하는 겁니다.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지출을 줄여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는 삶. 그것이 스마트한 2030의 진짜 욜로 아닐까요?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고 소비를 조절하며 묵묵히 저축을 이어가다 보면 어느새 첫 번째 목표인 1,000만 원이라는 숫자가 통장에 찍히는 날이 옵니다. 겨우 1,000만 원? 서울에 집 한 채 살 수 없는 푼돈이라고 비웃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의 통제력과 인내심으로 만들어낸 이 첫 번째 1,000만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도 해낼 수 있다는 강렬한 자기 효능감이자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근육입니다. 100만 원을 모으던 사람이 1,000만 원을 모으는 것은 힘들지만 한 번 1,000만 원을 모아본 사람은 3,000만 원, 5,000만 원으로 나아가는 요령과 가속도를 이미 몸으로 체득한 상태입니다. 2천만 원, 3천만 원. 종잣돈이 커질수록 돈이 돈을 번다는 자본주의의 진짜 얼굴을 조금씩 마주하게 됩니다. 은행의 예적금 이자만으로도 한 달 교통비가 나오기 시작하고 쏠쏠한 성취감이 일상을 지배합니다. 이때부터는 아주 안전하고 기초적인 투자에 눈을 돌릴 차례입니다. 주식시장의 하루하루 등락에 일희일비하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우리 같은 직장인들에게는 시장 전체의 성장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ETF 같은 인덱스 펀드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매달 적립식으로 우량 자산을 꾸준히 모아가다 보면 복리라는 시간의 마법이 여러분의 자산을 서서히 그러나 아주 강력하게 불려나갈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결코 화려하거나 다이내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지루하고 고독한 마라톤에 가깝습니다. 주변에서는 또다시 코인으로 대박이 났다거나 테마주로 몇백 프로 수익을 올렸다는 유혹적인 소식들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 혼자 바보처럼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심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빨리 끓어오른 냄비는 그만큼 빨리 식고 요행으로 번 돈은 그 그릇의 크기가 안 되면 결국 모래알처럼 빠져나가기 마련입니다. 일확천금의 환상을 버리고 매월 나의 노동으로 번 정직한 돈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지루함을 견뎌내는 것. 그것이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부를 지키는 진짜 비밀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에 대한 투자입니다. 2030 시기에 가장 큰 수익률을 가져다주는 자산은 주식도 부동산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업무 능력과 가치입니다. 매달 저축을 열심히 하되 내 직무 전문성을 높이는 강의를 듣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운동하는 비용은 결코 아까워하지 마세요. 내 몸값이 올라가서 월급 자체가 늘어난다면
1억을 모으는 시간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단축될 것입니다. 결국 돈을 다루는 것도 돈을 벌어들이는 것도 다름 아닌 나 자신이니까요. 길고 긴 재테크의 여정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실수하거나 넘어지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스트레스를 핑계로 계획에 없던 큰 돈을 홧김에 써버릴 수도 있고,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모아둔 돈을 다 허물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절대 자책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에이, 이번 달은 망했으니 그냥 막 쓰자 라는 자포자기의 마음이 가장 위험합니다. 다이어트 중에 치킨 한 조각을 먹었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듯 재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했다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내일 당장 다시 원래의 저축 궤도로 돌아오면 그만입니다. 완벽주의를 버리고 꾸준함을 선택하는 것이 끝까지 완주하는 비결입니다. 의지력에만 기대는 절약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뇌는 기본적으로 편안함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경 자체를 돈을 안 쓸 수밖에 없게 세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수많은 쇼핑 앱들을 삭제하거나 알림을 꺼두세요. 인스타그램에서 매일같이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인플루언서들의 팔로우를 끊고 대신 경제 뉴스와 재테크 팁을 전해주는 채널로 피드를 채우세요.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처럼 나와 비슷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에 가입해 매일의 성공을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내가 매일 접하는 정보들이 바뀌면 나의 행동도 자연스럽게 바뀌게 마련입니다.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훌륭한 돈 관리 습관 중 하나는 바로 내 물건들을 온전히 통제하는 것입니다. 냉장고 구석에서 썩어가는 식재료들, 옷장에 가득하지만 입지 않는 옷들을 돌아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돈을 쓰지 않고 냉장고에 있는 재료만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냉장고 파먹기에 도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나에게 설렘을 주지 않는 물건들은 중고마켓에 팔아 비상겸 통장을 불려보세요. 공간이 비워지면 마음도 홀가분해지고 내가 이미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감사하게 됩니다. 미니멀리즘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소비 욕구를 잠재우는 가장 훌륭한 백신입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팍팍한 과정 속에서도 반드시 숨통을 틔워주어야 합니다. 무조건 참기만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니까요. 1,000만 원을 모았을 때 혹은 반년 동안 저축 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했을 때 스스로에게 작지만 의미 있는 보상을 선물하세요. 평소 갖고 싶었던 좋은 신발 한 켤레를 사거나 나를 위한 근사한 저녁 식사를 대접하는 겁니다. 단, 이 보상은 내 재무 상태를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철저히 계획된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떳떳한 보상은 그 어떤 충동 구매보다 훨씬 달콤하고 다음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강력한 연료가 되어줍니다. 이 모든 지루하고 험난한 과정을 이겨내고 마침내 통장 잔고에 1억이라는 숫자가 찍히는 그날. 여러분은 어떤 기분을 느낄까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쁠까요? 놀랍게도 그 순간 당장 세상이 뒤집히거나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 출근을 해야 하고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겠죠. 하지만 여러분의 내면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상사의 뼈있는 농담에도 여유롭게 웃어넘길 수 있는 단단함, 당장 내일 회사를 그만둬도 몇 년은 거뜬히 버틸 수 있다는 든든한 팩. 1억이라는 돈은 단순한 화폐 가치를 넘어 내 삶을 내 뜻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대한 자유의 티켓이 되어 당신의 주머니 속에 깊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통장 잔고가 초라하다고 해서, 남들보다 출발이 늦었다고 해서 결코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의 나보다 단 10,000원이라도 더 나은 선택을 하는 오늘의 당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처음은 작고 서투릅니다. 하지만 오늘 당장 은행 앱을 열고 적금 계좌를 하나 만드는 그 작고 위대한 행동이 5년 뒤 당신을 완전히 다른 세계로 데려다 놓을 것입니다. 화려해 보이는 남들의 보여주기식 삶에 흔들리지 마세요. 묵묵히 나만의 속도로 걷는 이 길 끝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평안과 경제적 자유가 두 팔 벌려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 아름답고 치열한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이제 영상이 끝나면 스마트폰 화면을 끄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흩어져 있는 내 계좌의 잔고들을 정확히 확인하고 단 5만 원이라도 좋으니 새로운 저축 계좌로 이체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내일부터, 다음 달 월급날부터라는 핑계는 이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세요. 가장 완벽한 타이밍은 언제나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막연했던 불안감은 사라지고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짜릿한 기대감이 그 자리를 채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해낼 수 있고 그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당신의 소중한 월급 더 이상 스쳐 지나가게 두지 마세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든든한 통장을 만드는데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당장 여러분만의 돈 관리 시스템을 세팅하러 가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